연세대학교, 저는 언제나 제가 연세대학교 출신이라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연세대학교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황금 시기에 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의화과 8호학번 네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가장 큰 이유는요, 거기서 제가 배워서 지금 활동도 하고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저라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리다면 어린 사람이죠. 뭐 젊다기보다는 정말 너무 어린데요. 어린 저를 그래도 잘 교육시켜주고 잘 갈고 닦아주는 굉장히 소중한 곳이죠. 네. 그래서 뭐 초, 중, 고, 대 다 중요하지만 저한테 있어서 가장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준 곳이 연세대학교. 고등학교도 물론 굉장히 저도 그곳에서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연세대학교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황금 시기에 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저는 이제 집안이 원래 그 독실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주 지금도 연세가 많으신데 굉장히 신앙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요. 교회에서 또 외부 목사님을 초대해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가끔 부흥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막 내일부터 당장 세 사람으로 거듭나실 겁니까? 그럼 이제 막 다 네! 이러고 손들면 저 혼자 아닌데요. 뭐 아니 어떻게 그 다음 날부터 뭐 약간 그런 반발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는 뭐 그 당시에 뺑뺑이라고 하죠. 이제 인근의 학교로 배정이 되는데 또 공교롭게도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기독교 학교를 나왔고요.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추첨을 해서 배정을 받았는데 캐톨릭 천주교 학교를 갔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크리스찬으로 쭉 학교 생활을 했었는데요. 대학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사실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냥 언제나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들, 우리 그 연세대학교 출신들은 다 공부만큼 다 빛이 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흔히 말하면 다른 많은 분들이 왜 국립대를 안 가고 이제 연세대를 가느냐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당당하게 저는 연세대학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왜? 흔히 말하는 국립대인 S대를 가지 않고. 근데 제가 왜 연세대를 선택했느냐 생각을 해보니 그때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남녀 차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지금은 한결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연세대학교는 여자 교수님들도 계시고 여자들을 좀 키우는 학교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그냥 신앙을 그렇게 생활 속에서 열심히 실천을 안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는 저 삶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그래도 오게 된 거는 이거는 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실천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연세대학교를 선택을 해서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저는 입학식 날도 기억이 나요. 백양로 쫙 뻗어진, 요즘 좀 아쉽습니다. 약간 이제 그 학교를 새로 이제 리노베이션 하시면서 저희 때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그 일자로 뻗은 백양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이 젊은 나이에 뻗어나가 보리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의과대학을 들어갔으니까 이제 열심히 배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그 꿈을 키워나갔던 곳인 것 같아요. 제가 평생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걸 가르쳐 주신 곳, 또 의사로서, 특히 정신과 의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운 곳입니다. 연세대학교가. 그래서 연세인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사실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네, 그걸 기억하는데요. 위암 이제 진단을 받으셔가지고요. 그 당시에 이제 수술을 하시고 이제 회복을 해 나가는 과정을 저희 가족이 모두가 좀 힘겹게 겪었는데요. 너무 다행인 게 그래도 초기 상태여서 이제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92살이신데 아직까지 건강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엔 제가 어리니까 방에 들어와서 이제 막 울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실 뭐 저는 그 부모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는데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저를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고 그런 분이 이제 아프시니까 와서 막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서 또 꼭 그럴 때는 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하면서 또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느님, 제가 현세 구복을 하면 안 되는데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거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막 이제 이 하느님한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 건강을 좀 회복시켜 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당시에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해 제가 의사가 돼서 열심히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를 쓰겠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빌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회복을 하시고 저는 그 이후로 저는 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 공부해야 될 때 막 괜히 막 약속을 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의과대학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일종의 좀 약속 같은 그런 면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거는 제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왔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편안하고 그래서 역시 내가 연세대학교 잘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의과대학에 들어오게 된 데는 이제 그런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독수리다방이죠. 네, 독수리다방 정말 독수리다방은 커피뿐만 아니라 이렇게 빵을 주는데 크게 요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돈도 없고 그럴 때 또 그 커피를 또 사발같이 큰 데 줘가지고요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그 빵과 그래서 그 독수리다방에서 주로 예과 때는 거기서 많이 지냈던 걸 기억하고요. 또 저희는 저희 기차 그 굴다리 네 그리고 약간 개구멍 같은 데 가면 거기가 이대 앞 그러면 이제 이대 앞에 그 여러 가지 잡화들 팔고 그러면 이제 가서 뭐 또 공부가 힘들 때는 또 친구들 손잡고 가서 거기서 또 떡볶이도 먹고 그랬던 이제 기억들이 많이 나죠. 그래서 학교 안에서는 어딜 꼽으셨어요? 학교 안에서는요. 저희는 그래도 저희가 가장 기억하는 곳이요. 의과대학 안에 있는 도서관과 거기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 국수가 그렇게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과대학 안에 있는 1층의 휴게실. 네, 그 국수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게 제가 실험 논문을 썼는데요. 유전자 다형성 이런 거 썼는데 그 실험이 좀 그때 이제 고대의 이민수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이제 그런 면도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할 때는 아주대학교에서 이제 교직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때 좀 맞물려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고려가 돼서 제가 이제 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또 뭐 약간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이거 약간 좀 약간 잘 꾸며낸 답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연고전, 고연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양대 학교를 잇는 다리로서 뭐 이러면서 제가 네 박사학위는 고대에서 했습니다. 석사까지는 연대에서 저희 모교에서 했고요. 네. 저 워커홀릭 아닙니다. 왜냐하면 워커홀릭은 일을 안 하면 불안해하는데요. 저는 일 안 하고 쉴 때 너무 좋아합니다. 네, 일을 좀 많이는 하는데요. 근데 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려요. 저는 또 제가 좋아서 하는 일들입니다.
제가 싫으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행인 게 그래도 하고 싶은 일, 의미가 있는 일들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다니는데요. 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즐겁게 일을 하고요. 쉴 땐 쉽니다. 저렇게 뭐 365일 그렇지 않고요. 쉴 때는 뭐 그야말로 그냥 네, 아주 늘어지게 쉬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는 문제점을 고쳐주려는 거였다면 지금은 좀 그 인간과 가족을 전체를 자꾸 더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증상을 가진 사람이든 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든 이게 그냥 한 인간이 갖고 있는 또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도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놓지 않으려고 되게 애를 쓰죠. 네. 좋은 부모, 나쁜 부모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부모는 부모이고 그 아이한테는 그 부모가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좋은 부모란 아이가 자기한테 당면한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나가는 거를 스스로 도와야 됩니다. 아이 스스로. 그 과정을 부모는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내면을 좀 키워주는 부모가 저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고요. 언제나 나는 어떤 부모인가를 생각해보는 부모가 흔히 말하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웬만해서 화는 잘 안 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화를 잘 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같이 있으면 좀 많이 안정이 된다. 제가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 기복이 없는 사람이긴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씩씩한 편입니다. 잘 안 지치는데 씩씩함이 좀 있고요. 열심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밥도 잘 사줍니다. 네, 그래서 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네, 친구, 동료, 후배들 밥 잘 사줍니다. 네. 밥사면 네.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럼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밥을 먹는 와중에 더 정도 싹 트고, 네, 또 배가 또 부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밥 잘 삽니다, 제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연세인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네 유튜브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연세는 사랑입니다. 연세는 연세라 쓰고 사랑이라고 읽습니다.